온라인 클래스 6번째 시간 미술의 언어,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미술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뚜렷한 명제가 바로 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주제라고 하는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주제 탐색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제를 탐색했었고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디어 발상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며 주제를 표현해보는 단계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술의 언어,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우선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듯 미술에서도 미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미술의 언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술의 언어는 다른 말로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 조건이 되는 요소, 즉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요소가 조형 요소인 셈입니다. 이러한 조형 요소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키스 헤링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무엇일까요? 자, 검은 테두리로 그린 사람 같은 형태의 모습, 그 사람 형태를 채운 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작과 자세가 눈에 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이거는 미술작품이라는 생각보다 기뻐서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화처럼 쉽고 정리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물의 형태를 검은색 굵은 선으로 표현하여 배경의 색과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운데 인물, 각 그림 안에서 가운데 인물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된 것 같은 동작이 서로 달라서 재미를 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점과 선은 부담 없이 그린 것 같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점, 선, 굵은 형태, 외곽 형태, 그 다음에 색깔, 이런 면, 모든 것들이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조형 요소들입니다. 이 조형 요소들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대조적인 형태나 통일감이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어우러져서 배치를 통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키스 헤링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은 1958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에 살았던 팝아트 작가입니다. 이 작품 실크 스크린으로 그린 4개의 팝 상점 1이라는 이 작품은 1987년 작품으로 1981년에 키스 헤링은 지하철에서 낙서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그리다가 4발로 기는 작은 사람을 그렸고 그 형체가 어린아이로 변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공공장소에 어린이들을 등장시킨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담한 선과 생생한 원색 등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회화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헤링은 자신의 작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상자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술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모두 굵고 힘찬 인물의 경계선과 점을 검정으로 채색하여 생명력과 단색조의 강렬한 메시지를 친근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인물을 중심으로 대칭적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인물의 자세에서 동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이루는 점, 선, 면, 형, 색, 질감, 양감 등을 조형 요소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점은 조형의 출발이며 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포인트, 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 점이 연속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면은 넓이를 가지며 면이 모여 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과 선, 면으로 만들어지는 대상의 모양이나 생김새를 형태라고 합니다. 색은 빛에 대해서 눈의 반응으로 나타나며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암은 밝고 어두움, 질감은 표현의 성질을, 양감은 부피감을 갖고 있습니다. 점과 선과 면,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배치해서 고유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규칙을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대비, 반복, 율동, 통일, 변화 등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술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조형 요소라고 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조형 요소에는 점, 선, 면, 색, 형, 질감, 양감, 빛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림의 구성 요소나 조형 요소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림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런 조형 요소들의 배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칙, 우리가 조형 원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뭉크의 절규입니다. 석판화는 돌 위에다가 리놀륨 같은 걸 칠해서 물과 기름에 서로 배척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찍어낸 판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회화 작품하고 다르게 단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선으로 그어진 직선들과 그 다음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노을과 바다 이런 곡선들의 어울림으로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의 물결, 그것은 불안감이나 당혹감, 그 다음에 주인공이 지금 알 수 없는 표정, 무언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뒤에서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 뭉크가 얘기하고 있는 절규, 숨겨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음이나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한 절규, 공포감 또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한 그림 같습니다. 불규칙한 선과 사선의 선을 통해서 이 그림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르윗이라는 벽 드로잉 작품인데 이 그림은 벽에 아크릴 페인트 작품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벽 전체가 다양한 크기의 모양의 색면들로 이루어지면서 변화와 비례의 효과로 입체감을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금동원이라는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유의 숲이라고 하여서 해바라기의 꽃잎과 나뭇잎 선, 면의 이미지를 반복으로 사용하면서 변화 있게 배치하며 자연의 생명의 울림을 느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네, 여기에서 사용한 조형 요소는 다양한 색의 대비를 이용한 색입니다. 색에 지금 대기와 빛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물체의 인상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였고 거칠고 강한 붓터치는 인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가장 많이 그렸으며 여기서는 노을빛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에 서로 대비되는 색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에 변화되는 빛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마무리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점, 선, 면, 색, 형, 질감, 그 다음에 빛, 이런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은 미술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미술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형의 요소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 반복, 율동, 변화, 대조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조형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점으로 그림을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선이나 면이나 색이나 빛을 다 함께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점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색종이를 다 붙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도화지에 3반하고 4반, 5반은 지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과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점으로 자신의 얼굴을 점묘법처럼 점으로 찍어서 단색의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표현을 해서 과제 제출창에 올리는 것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장에 수업을 모두 다 올려주시고 점이라는 조형 요소를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하는 것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감사합니다.